네, 안녕하세요. 저는 17기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 여행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못했다가 34기 때 다시 들어온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1인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인 여행사를 하면서 세계 여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유랑이나 세계 여행 카페에 가입을 해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을 때 여행사를 시작하면서 항상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공통된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기 여행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단기 여행이든 장기 여행이든 장기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하면 뭐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24개국으로 약 1년 정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다른 그 세계 여행자보다 양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막 돌아다닌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조금 오래 있고 이것저것 좀 많이 하던 편이어서 1년 치고는 한 24개국 정도밖에 여행을 못했어요. 저는 처음에 여행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전에 저희 싸이월드 시대 때 장근석 씨가 올렸던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허세 떠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에펠탑에 맥주 들고 있으면 뭐 막 인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허세가 너무 싫어서 여행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스위스나 유럽을 갔는데 제가 맥주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허세를 떨고 있더라고요. 막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을 막 올리고 오늘은 여기서 막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기분 막 이런 그래서 막 되지도 않는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세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여행의 매력이 무엇인가? 이 뭘까요?다가 가장 세계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캐리어가 좋을까요? 배낭이 좋을까요? 둘 다 장단점이 확실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배낭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박진영 씨가 TV에 나서는 말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보존을 잘해놨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그대로의 돌을 써요.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캐리어가 바퀴에 튀겨서 여자분들은 끌고 가기가 진짜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예쁜 옷 많이 챙겨 가시잖아요. 이 옷도 입어야지, 스위스에서는 저 옷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가방을 갖고 다니면 끌고 가기 힘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배낭을 선호해요. 궁극적으로 배낭을 선호하는 이유는 건 뭐냐면 배낭을 맸을 경우에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캐리어를 끌고 가다 보면 멈췄다가 다시 핸드폰을 봐야 되고 멈췄다가 핸드폰을 봐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배낭을 추천하고 옷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사시면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울렛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렛에서 세일을 하게 되면 40%까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명품 브랜드도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가져가시면 적게 가져가셔서 채운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비행기 티켓 예약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나믹 프레싱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카이 스캐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스카이 스캐너에서 한 번씩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 쿠키 정보가 남아있어요. 원래는 80%였던 게 다음날 조회를 하면 90만 원, 100만 원 올라가져 있는 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걸 다이나믹 프레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이나믹 프레싱을 막기 위해서는 쿠키 삭제를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한 번씩 핸드폰으로 한 번씩 확인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은 스카이 스캐너.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스카이 스캐너가 전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장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편도만 끊어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동하고 싶은 곳들을 위해서 비행기가 가장 싸다면 그 티켓을 맞춰서 이동하시면 돼요. 기왕 2달, 3달 여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냐면요. 단기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 그렉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를 가실 경우에는 그냥 우버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동남아시아가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런 문제거든요. 일반 택시를 탔을 경우에는 막 바가지 요금을 많이 써요. 여자분들이니까 모르니까 길을 돌아간다든지. 근데 그렉 같은 경우는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버처럼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단점은 이분들은 전문 기사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세요.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그리고 숙소 숙박업소 같은 한인텔이 있어요. 이게 한인텔은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모아놓은 건데 이게 큰 장점이 뭐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박에 게스트하우스가 8,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한인텔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하지만 큰 장점은 한국 사람들은 옷이라 넓으시잖아요. 여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내가 정보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다 알려주세요. 주인장분께서. 그리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신상 정보를 올려주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신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동행을 만나더라도 위험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그렇지만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지는 게 미지의 남성, 미지의 여성,
뭐 모르는 장소에 가게 되면 사고가 제일 많이 터져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당해본 적이 있는데, 호스텔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텔스닷컴이 제일 저는 쓰기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 기반으로 있고요. 아고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여행의 숙소를 정했을 경우에는 아고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고다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꼭 호텔이 아니더라도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이에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저장해놨던 것들인데, 구글 맵을 왜 제가 사용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냐면, 구글 맵은 자기가 가고 싶은 위치 저장했을 때 기찻길을 가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되니까 진짜 나와요. 그리고 우버랑 그랩까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랩이나 우버를 넣었을 경우에 금액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대충 이 정도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갓구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여행자들은 거의 구글 맵을 거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버,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 모드도 있어서 운전할 때도 구글 맵을 사용하면 훨씬 좋고요. 뭐 이런 거는 기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여행자 보험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장기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 보험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여행자 보험을 해가지고 혜택을 되게 많이 봤어요. 핸드폰 잊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차량 처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맥북이랑 고프로랑 가방까지. 하지만 여행자 보험 통해서 그걸 다 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계 여행 하시는 분들이 이 여행자 보험을 잘 안 하시려고 해서요.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근데 까놓고 3개월 동안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데, 여행자 보험 가면 꼭 하시고, 해외 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행을 가실 때 현찰을 많이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현찰을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소량의 현금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아 쓰시면 그 수수료는 조금 나올지라도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나라가 안전할까요? 여자분들 가장 많이 질문하세요. 싱가포르 갈 건데 괜찮을까요? 태국 갈 건데 괜찮을까요? 남미 갈 건데 괜찮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고 터지잖아요. 술 마시고 홍대에서 막 이렇게 이태원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사고 터지잖아요. 안전한 나라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미의 여행을 그렇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도 있고, 안전하다는 태국에 가서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전한 나라라기보다는 지킬 것만 지키시면 돼요. 친절한 낯선 사람 조심하기, 너무 늦은 시간 반 10시 이후에 돌아다니지 말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한국인 동행. 이 한국인 동행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 꼬셔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폭행하고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태사랑 카페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서 오래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실은 친절한 낯선 사람을 조심하는 이유 같은 경우 저도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 베트남 그 맥주거리에서 여행 한 3개월 차가 됐을 때 이제 좀 느슨해지잖아요, 사람이. 맥주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혼자서 그 아리따운 아가씨께서 이렇게 말을 잠깐 거시는 거예요. 베트남 아가씨가. 그래서 역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인기가 있더라도 나도 저 그런 건가 했는데, 맥주 한 잔 먹자는 거예요. 뭐 베트남에서 맥주 아무리 먹어봤자 돈 2, 3만 원이면 뭐니까. 근데 클럽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을 갔죠. 근데 막 자기가 테이블을 막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호의가 있네. 근데 막 그 해피벌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홍대에서 문제했던 마약 부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줘야. 그래서 이거 마시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죠. 근데 그게 한 해 5,000원이더라고요. 베트남 한 달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인데 이거 하나에 5,000원인 거예요. 근데 계속 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막 양주도 막 계속 갖고 오시고, 알고 봤더니 아니 술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분들 한 달 월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여자분은 없어지고 저는 술인 마음으로 안고 왔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 없는 호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절대 다가오자 사람은 뭐야 이러면서 한 번 더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아니면 라인 아이디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여행지, 그러니까 처음 해외여행을 한다 했을 때는 저는 방콕을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방콕은 세계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치앙마이 이런 데는 배낭여행자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저렴한 곳이에요. 관광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을 경우에는 이 커피는 2,000원밖에 안 하는데, 관광지에서 올 경우에는 5,000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태국말로 땡모반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박 주스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상 2,000원, 3,000원에 사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한때 그 태국 친구가 있어가지고 태국 친구가 사왔더니 500원에 사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싸웠더니 나는 태국 사람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은 그런 문화가 조금 있어서 관광하기에는 조금 부적한데, 그래도 그 물가나 이런 게 저렴해서 태국 관광지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그 제일 추천하고 있던 건 통코나 페스티벌이거든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물총을 쏘면서 노는데 태국 사람들이 원래 친절도 해요. 원래 친절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여행 그 축제 중에 하나예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게 동영상 틀었는데 맨 위에 거. 오케이. 잠시만요. 잠깐만요. 사진으로 보면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을 거라는 걸. 이게 카오산 로드예요. 신촌이다 신촌. 네. 소리는 안 들리니? 소리를 어. 신촌이다 신촌 신촌. 매형이랑 같이 왔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전체가 신촌 물총 싸움처럼 하면 되는데 이 물총 싸움도 재밌지만 펍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워터파크예요. 그때부터는 물을 뿌려서 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인데 정말 저는 이게 왜 3대 축제에 들어가지 않나 느낄 정도로 좀 아쉬운. 꼭 4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개인적으로 스위스와 미국을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광활한 대자연을 느낄 수가 있는데, 솔직히 미국은 여행하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단순히 배낭여행자가 가기에는 좋은 여행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높은 물가 때문에요. 정말로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더 물가가 더 비싸다 생각해요. 세금도 다르고 팁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연 하나만 보면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저녁 8시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도 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국립공원은 전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면 빛이 없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순간 쏟아지는 별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캐나다의 그 오로라 투어나 아이슬란드의 그 오로라 투어를 꼭 가지 않더라도 쏟아지는 별빛들을 볼 수 있어서 추천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끝나고 받을게요. 5분 있거든요. 그 여기가 스위스. 제가 이제 허세가 시작됐던 여행지는 스위스예요. 파리는 솔직히 개똥도 많고 막 히피도 많고 해가지고 진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돈 달라고 그러고 소매치기 계속 붙고 하니까 너무 싫었는데 스위스는 소매치기가 없어요. 왜냐면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다만 요즘은 원정까지 온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정 오는 건. 근데 여기는 스위스인데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좋았던 동네가 스위스. 맥주 한 캔만 들고 돌아다니겨도 좋았던 게 스위스인 것 같아요. 아, 이건 또 미국. 엔텔로프 캐논 아시죠? 그 맥북에 그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말로 한 번쯤은 볼만한, 정말 멋있거든요. 이 좁은 길을 다닐 때 보이는 풍경들이. 그 바다와 물놀이를 좋아한다면 단연코 멕시코예요. 여러분들 멕시코가 카르텔 때리면 되게 위험하다고 되게 인식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멕시코를 갈까 말까 정말 망설였어요. 나 목 잘리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요. 너무 겁이 났는데 여기는 플라야 델 카리멘이라는 곳이에요. 칸쿤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갱들끼리 서로 합의를 봤어요. 야, 관광객 건드리면 니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칸쿤으로 여행을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오히려 갱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치기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은 유럽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지 못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둬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그리고 술을 좋아하신다면 정말로 추천해 싶은 게 맥주 한 캔에 동남아시아가 싸더라도 맥주 6캔 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멕시코는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매번 술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놀이 할 때가 너무 많아서 물놀이도 좋고요. 아, 여기는 핑크 라곤이라고 하는 곳인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한 번쯤은 볼만한. 이거는 저렴하게 말씀드린 세뇨떼예요. 이런 세뇨떼들이 멕시코에 있는 수만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명한 거, 안 유명한 걸 찾아야 되는 것도 일인데 여기에 물이 한 3m 깊이가 돼요. 그럴 때 수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스노클링을 하고 즐기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입장료는 살짝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이게 개인 사유지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대신에 그 집주인을 만나거나 집주인이 기분 좋다면 여기서 파티도 열고도 하거든요. 그런 거 참석하시면 좋죠. 남자는 초청을 잘 못 받더라고요. 여자분은 초청을 잘 받는데. 아, 그리고 멕시코를 제가 또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술을 좋아하고 춤추는 걸 어릴 적엔 좋아하면 나이가 들어서 잘 안 가게 돼요. 왜냐면은 그 홍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 좋아했냐면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세계 여행지 다 관광객들 오다 보니까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렇게 옷을 어울리세요. 한국 사람이 특이하기도 하니까 허세? 인싸라고 해줘. 남자분들도 와서 막 춤추고 놀고 그냥 정말로 그냥 꺼리낌 없이 놀아요. 이렇게. 대신에 입장료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23,000원인데 술이 무제한이에요. 술을 계속 마실 수가 있어요. 뭐 데킬라든 와인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제가 좋아했던 여행 중 하나인데 여기는 플라야 델 카레멘이에요. 꺼주세요. 예. 제가 이 말을 좀 안 좋아해요. 여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아마 여행을 가라고 푸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여행 노는 거잖아요. 여행 노는 건데 어떻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돈을 세면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더 젊었을 때 단기들 꼭 나가서 재밌는 여행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